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폰 팁, 백스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스마트폰 초보자라는 오명을 좀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왔다 갔다 종료하지 않고 그 화면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걸 할 줄 알면 통화 중에도 문자를 보거나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이버 카페에서 먼저 상단 오른쪽 줄 3개를 누르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시판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네이버 카페는 예시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면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은 다른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안에서 보면 제가 이제 AI 명령어 프롬프트를 무료로 공개도 하고 이미지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료 프롬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올려놓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프롬프트 필요한 것들을 하나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65세 이후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혜택을 알아보는 프롬프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아래쪽에 빨간색 글씨를 복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챗GPT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를 손으로 여기를 지그시 꾹 눌러야 합니다. 자, 여기를 꾹 누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파란색 물방울이 앞뒤로 나와요. 누른 부분에서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복사를 바로 눌러버린단 말이죠. 복사를 하면 이 전체가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모두 선택을 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모두 선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파란색 물방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파란색 물방울 앞뒤가 영역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파란색 물방울 뒤를 눌러서 뒤로 당기면 뒷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앞을 당기면 앞부분을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얘를 살짝 눌러가지고 지그시 당기면, 드래그라고 하죠. 지그시 이렇게 당기면 자, 영역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 물방울을 눌러서 밀어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서 영역을 넓히면 제가 이제 복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글 안에서요.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충분히 내가 복사할 부분을 다 선택을 했다면 이제 위에 손을 떼셔야 돼요. 거기서 물방울에 손을 떼시면 이렇게 상단에 복사 버튼이 뜨거든요. 여기서 모두 선택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복사 버튼을 누르면 물방울로 선택한 영역만큼만 이렇게 아래쪽에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복사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네이버 카페를 또 완전히 뒤로 가기 막 눌러가지고 꺼가지고 챗 GPT 키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단을 봅니다. 자, 네이버 카페를 그대로 켜놓은 채 홈 화면으로 나가는 버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중간에 약간 둥근 사각형 모양. 자, 이 3개의 버튼이 있는 걸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 항상 휴대폰 하단에 있죠. 자, 이 홈 화면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카페가 종료되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와져요. 자,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켜주는 거예요. 자, 챗 GPT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이렇게 빈 채팅창이 나오잖아요. 이 빈 채팅창을 손으로 꾹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에 붙여넣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붙여넣기가 되는데, 자, 이게 휴대폰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사한 걸 붙여넣기를 할 때는 이 빈 채팅창에 내가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붙여넣기 버튼을 띄워 주시면 됩니다. 빈 칸을 손으로 꾹 누른다. 그럼 붙여넣기가 뜬다. 그럼 이 붙여넣기 버튼을 살짝 누른다. 자, 붙여넣기 버튼은 꾹 누르는 거 아닙니다. 꾹 눌러서 편집 버튼이 나오면 이건 살짝 누르는 겁니다. 자, 살짝 누르면 내가 복사한 영역의 글들이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색 화살표 전송 버튼을 눌러야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전국 지자체 복지 혜택들이 쫙 나올 수 있는 AI 정말 편리합니다.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려면 자,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페 가입하는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네, 따라서 가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아까 켜놨던 카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선 GPT를 켜놨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홈 버튼을 누르면 종료하지 않고 화면으로 나가는 홈 화면으로 나가는 버튼이라고 했죠. 그럼 어딘가에 네이버 카페가 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그걸 돌아가느냐? 자, 종료되지 않은 앱들의 이렇게 목록을 보는 버튼이 바로 이 줄 3개 버튼입니다. 이 줄 3개 최근 앱 실행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종료되지 않은 앱들의 목록들이 쫘라락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이게 내비게이션 바다. 휴대폰 화면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인데 자, 이 줄 3개 버튼이 최근 종료하지 않은 앱 목록을 보게 해주는 버튼이고 자, 이 중간에 홈 버튼. 자, 이 동그라미 버튼이 앱을 종료하지 않고 홈 화면으로 나가는 버튼. 자, 그리고 이 뒤로 꺽쇠. 이 뒤로 꺽쇠 버튼은 현재 앱에서 바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다다다다다 눌러서 앱을 종료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앱을 조금 있다가 쉽게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료 버튼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 화면 돌아가기 버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제 백스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앱 실행 화면 줄 3개를 눌러서 보시면 최근에 실행되었던 앱들이 목록으로 나오는데 네이버 카페를 좌우로 밀어가면서 정중앙에 오시게끔 위치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네이버 화면, 카페 화면이 중앙에 왔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손으로 꾹 누르면 안 되고 그냥 손으로 살짝 누르시면 돼요. 손을 살짝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 카페 이전 화면이 그대로 나오죠. 종료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이걸 종료하면은 또 이 네이버 카페 들어오려면 버튼들 막 눌러서 찾아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게시글을 보고 싶다면 자, 이 뒤로 가기 이전 화면 네, 뒤로 가기 버튼 또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목록으로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목록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게시글들이 쫙 나오는데 밑에 보면 요즘 또 중동 전쟁으로 뭐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가 난리죠. 자, 국제 정세를 요약할 수 있는 AI 명령어 한번 써볼까요?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똑같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물방울을 좌우를 이렇게 살살 밀어가지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그죠? 아까 챗GPT를 켜놨으니까 실행 버튼, 최근 앱 실행 버튼 짝대기 3개 눌러가지고 하셔도 되고 홈 버튼을 눌러서 챗GPT를 다시 찾아 들어가서 반복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최근 앱들을 내가 왔다 갔다 종료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중급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알려드려 볼까요? 자, 눌러서 홈 화면으로 일단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나가가지고요. 자, 우리가 전화 중에 이걸 그럼 어떻게 써먹나 그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가 한번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114에 전화 걸면 그 상담사가 바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기 좋습니다. 자, 114에 전화를 한번 걸어 봅니다. 자, 전화를 이렇게 걸면 자, 이게 전화 거는 화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통화 중에 뭐 어떤 고객센터를 전화했는데 뭐 문자를 보냈다. 인증번호를 읽어달라. 아니면 내가 뭐 사진첩에 찍어놓은 뭐 사진을 확인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막 끊고 전화 다시 걸라고 하죠. 아이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걸 알았으니까 자, 여기에서 먼저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내가 홈 화면으로 나가버리면 귀에다 또 갖다 대고 폰을 갖다 대면서 다른 작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다른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 폰으로 버튼을 눌러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홈 화면 누르기 전에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 폰이 활성화가 되면 자, 여기서 자, 아래쪽에 홈 화면 버튼 자, 이 홈 화면 버튼을 눌러서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로 뭐 갤러리라든지 문자를 확인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통화 중인지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당연히 스피커폰이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려올 거예요. 근데 잘 들려오는데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방법. 자, 통화 중에는 좌측이죠. 네,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다이얼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다이얼 버튼이 있고 지금 통화가 몇 초 진행됐는지 상단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어도 통화 중 상태임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챗GPT를 켜가지고 통화 중에도 뭘 GPT한테 물어본다든지 문자를 켜가지고 문자를 확인한다든지 갤러리도 사진을 본다든지 이렇게 통화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센터에 전화 다시 걸어달라고 하면 또 전화 언제 올지 기다려야 되고 짜증나는 적 많으시죠? 이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 고민 끝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 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통화 중에 이 홈 버튼, 자, 이 홈 버튼만 누르면 밖으로 나와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자, 이렇게 통화 중 상태임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앱들을 실행하셔도 상단 이렇게 통화는 절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거. 상대가 끊지만 않으면 통화는 절대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다 했어요. 통화 버튼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다이얼을 눌러야 된다든지 통화를 종료를 해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최근 앱 실행 화면 돌아가기, 바로 이거죠. 홈 화면이 아니라 이제는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좌측 하단에 줄 3개를 다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 중인 앱 목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좌우로 쓱쓱 밀어서 통화 화면을 찾아서 자, 이 통화 화면을 중앙에 오게 한 다음에 손으로 한번 살짝 눌러주면은 통화 화면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여기에서 다시 뭐 키패드를 눌러서 다이얼을 입력한다든지 통화 용건이 끝났으면은 항상 이렇게 통화 종료를 잊지 마시라는 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통화 종료 나오죠. 너무 쉽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앱을 한 번에 종료하는 방법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휴대폰상에 종료되지 않은 앱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 실행 앱 버튼 줄 3개 눌러봅니다.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막 폰에 목록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자주 껐다 켰다 하시면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는데 그냥 뭐 무심결에 홈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데, 많이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든지 이제 이걸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행되어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한 번씩 모두 닫기를 눌러서 현재 실행 중인 정상 종료되지 않은 앱들을 완벽하게 한 번에 종료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이 모두 닫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하나씩 종료를 하고 싶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목록 화면에서 좌우로 밀면 앱들이 쫙쫙 보이잖아요. 좌우로 넘기다가 불필요한 앱을 정중앙에 놓고 이걸 손으로 슥 누른 채로, 자, 이걸 누른 채로 위로 밀면, 자, 보이시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투명색으로 되면서 지금 제가 들어서 민 겁니다. 누른 채로 이렇게 위로 슥 넘겨버리면 위로 떠올라요. 회색빛이 투명해지면서 반투명해지면서 위로 뜨는데, 자, 이거 위로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삭삭, 하나씩 삭삭. 자,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도 이렇게 뽑기처럼 좌우에 있는 건 안 건드리고 중앙에 있는 걸 손으로 싹 밀어서 위로 밀어 올리면 깔끔하게 얘만 종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앱들만 완벽하게 종료를 할 수가 있다. 뒤로 가기 꺽쇠 버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지 앱을 종료하는 버튼이 아니에요. 앱 종료 버튼은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면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만 여러분들이 홈 화면, 최근 실행 앱 화면, 이전 화면 버튼만 잘 좀 써먹을 줄만 알면 충분히 스마트폰 중급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영상 한 편씩 보다 더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스TV였습니다.